안녕하세요. 아우레입니다. 부자 수업 21강 시작할게요. 부자 수업 21강에서는 부와 정치의 상관관계를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부가 꼽히려면,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정치가 안정되어야 합니다. 정치는 땅 같은 거예요. 이 땅이 단단하지 못하면 거기에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무너지거나 흔들리거나 혹은 지진이 왔을 때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정치가 안정된 나라에서만 경제가 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저희 ORX 멤버들이기도 한데요. 다들 이민을 가세요. 이민 가시는 그래서 영어를 정말로 가서 써야 되니까 우리나라 교육 방식으로 배워서는 영어를 못 하잖아요. 저도 가르쳐 보면은 ORX에서 배우는 그런 고등학생 멤버들 중에서 입시 영어에 집중한 사람들은 다 실패했고, 입시 영어에 집중하지 않고 실제로 소통할 수 있는 영어 책으로 수업한 멤버들은 영어도 잘하게 되고 수능도 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입시 영어의 교육 방식은 잘못되었음을 지난 50년이 훨씬 넘은 시간 동안 증명이 되었는데, 이거를 여전히 사람들이 믿고 따라하는 이유는 확증 편향이라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 때문이에요. 자기가 힘들게 배운 방식은 그게 맞다고 믿는 심리인데요. 이게 현실은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걸 맞다고 믿는 게 확증 편향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만이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제로 통계적으로 부자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혹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나라로 가서 영주권을 받아서 생활합니다. 자,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일단 정치가 안정된 나라를 고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정치가 안정되지 않았죠. 그래도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고, 저는 뿌리가 전조이시고 성산배시라서 저희는 그냥 대대손손 왕족이라 저는 우리 한국인에 대한 그런 책임감이 남다릅니다. 죽더라도 같이 죽자. 그렇지만 이왕이면 같이 살자. 그래서 여기에 와서 한국인들을 진짜 도와보고자 해서 이렇게 와 있습니다. 저는 군대도 만기 전역했고요. 30에 군대 가서 힘들게 전역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한국인에게 진심입니다. 자, 그래서 정치가 안정된 나라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나라가 있어요. 스위스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되고 성숙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리고 호주에는 진정한 부자들이 많아요. 엄청난 억만장자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만장자고 아주 품격이 넘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부자는 이런 건데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적당한 부가 있으면 나 혼자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고요. 근데 그 이상의 부가 있으면 그 부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부자는 정말 멋진 공원을 만들어서 그 공원에서 사람들이 쉴 수 있게 만든다든가, 또 어떤 부자는 정말 귀한 땅에 도서관이나 서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여기서 책을 읽고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돕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정말 부자가 되면은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주 간혹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미래는 기술에 있다고들 믿잖아요. 그래서 카이스트에 큰 금액을 기부하신 그런 부자 분도 계셨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나 혼자 한 1,000억 벌어가지고 그걸로 그냥 잘 살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처럼 참 안타까워요. 회사를 키웠으면은 그거를 팔아버린다는 거는 미래를 안 본다는 거기도 하고, 그 돈으로 그냥 자기가 럭셔리를 즐기면서 산다는 말인데, 그거는 정말 짧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거지만 부자와 빈자를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생각 차이는, 부자는 멀리 보고요, 빈자는 당장밖에 보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시기를 또 겪고 있지만, 이 시기에서 정말 바로 눈앞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빈자들인 거고, 빈자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참고로 빈자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구 대다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1%라고 하지만 그 반대의 사람들 99%는 멀리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저도 가난한 예술가였고, 저도 가난하고 뭔가 좀 교육이 부족한 그런 미성숙한 소년이었잖아요. 근데 그 소년이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멀리 볼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은 사이클인 것 같더라. 근데 내가 이거를 30년 겪어보니까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이런 거니까 그냥 계속 버티면은 이거를 거치면서 결국에는 우상향하더라라는 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이번 책에 부자들에게 배운 그런 지혜를 담았어요. 자, 그래서 정치가 안정되어야 경제가 꼽힐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의 메시지가 조금 분명 너무 심플했나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문화는 다른 말로
생활 양식인데 이건 사람들이 생활하는 방식을 말해요. 근데 그 생활하는 방식은 하나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개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빨래를 할 때는 그 빨래를 모아다가 뭐 삼성이니 LG니 뭐 여기서 나오는 그런 세탁기에 넣어서 빨고 말리고 그리고 이제는 건조기까지 쓰는 게 우리나라의 문화, 우리나라의 삶의 양식이라면 뭐 인도나 뭐 다른 나라에 가면 그거를 아직도 그런 그 강에 가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빨아가지고 이렇게 널리잖아요. 그리고 건조기는 호주에서 쓰지 않아요. 호주는 태양이 너무나 강렬해서 세탁기도 이렇게 우리처럼 그런 드럼이 아니라 이렇게 통돌이가 많은데 통돌에서 꺼낸 다음에 밖에다 걸어요. 우리는 호주는 하우스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1시간이면 아주 그냥 바삭하게 마릅니다. 햇빛이 진짜 뜨겁거든요. 이렇게 삶의 양식은 나라마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다른 말로 개인이라고 하는데 그 개인은 영어로 individual이라고 하죠. 여기서 in에서 in은 not 아니라는 뜻이고요. divide는 divide 나누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쪼개고 쪼개어도 나눌 수 없는 것을 individual 개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혹시 자식을 낳으셨다면 그 자식은 당신과는 개별 인격체예요. 뭐 유전적인 영향도 있겠고 뭐 그런 교육 환경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그치만 본질적으로 당신과 당신 자식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식도 다른데 그러면 개개인은 얼마나 다르겠어요. 우리는 고유한 그런 영혼을 타고난 것 같아요. 제가 읽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책 중에 하나는 그 영혼이 육신을 떠났다가 다른 새로 태어나는 아이의 몸에 들어가서 그게 계속 발현되는 거 그거에 대한 책이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인구가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은데 전 세계 인구가요. 그런데 뭐 그 전에는 인간이 그 정도까지는 많지 않았으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 사람은 그냥 전생에 살았던 사람에서 온 그런 영혼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개체에서 그 영혼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좀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당신이 한국에 태어났더라도 영어권 문화 혹은 다른 나라 문화가 좀 더 편하실 수 있어요. 저는 뭐 캡틴 따거라는 그런 유튜버를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그분은 중국말을 굉장히 말하시고 중국 사람들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그분은 아마도 한국보다는 그런 중국 문화가 좀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아시다시피 제 취향들이 굉장히 유럽의 어떤 특정 국가 혹은 비잔틴 국가와 맞는데 저는 전생에 그런 비잔틴 제국 에 살았던 사람 그런 영혼이라고 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슴에 아무것도 모를 때 타투도 했는데 그게 비잔틴 제국의 상징이거든요. 저의 아마 여기 코너에 있을 텐데 그 코너에 있는 양류 독수리가 그 비잔틴 제국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제로 독수리 황금 독수리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우리 한국이나 뭐 지금 살고 계시는 문화가 당신과 맞지 않으면 그거를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아는 사람들은 알고 하시는데 부자들은 이민을 요즘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부자들은 그 유럽 파스포트 유럽 그 영주권 시민권을 그냥 플랜 B로서 갖고 있는 게 취득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거든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기후가 변한다는 거는 어떤 특정 지역은 정말로 기후가 너무나 사람이 살기 불편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예를 들어 기후 난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만 너무 전념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른 문화나 좀 더 정치적으로 안정된 곳으로 이주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생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한국어라는 그런 틀에 갇히지 마시고 좀 더 다른 언어를 배우시면 그만큼의 사고의 폭이 넓어집니다. 언어는 이게 모든 걸 번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강 작가님의 작품을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데에는 그 문화에서 이해되는 그런 표현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한강 작가님을 옛날부터 혼자 조용히 좋아하던 작가님인데 그 작가님의 흰이라는 작품을 좋아합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말에 흰이라는 글자와 하얀이라는 글자의 의미적 차이를 하시는 그런 책인데요. 근데 이거를 번역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영어에는 white밖에 없지 않나요? 그래서 언어가 달라지면은 사고방식이 달라집니다. 다른 말로 언어를 하나 더 배우시면은 한국어의 사고방식에 플러스로 다른 사고방식을 배워요. 근데 그 다른 사고방식은 다른 말로 문화이기도 합니다. 왜 아까 빨래 예를 들었잖아요. 빨래를 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내가 타고난 이 문화와 이런 정책 상황이 당신에게 맞지 않다면 당신은 당신에게 맞는 문화와 그런 정책 상황을 가진 나라로 이주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문화적인 것, 정치적 뿐만이 아니라 기후적인 이유로 그걸로도 인해서 우리가 이주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열린 마음으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우레오 배웠습니다. I'll see you in the next lecture. No worries.